서울 등 지역에 대해 선거 소청제기를 결정한 국민의힘 지도부. 혹시 서울시장 선거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오세훈 시장도 입을 열었습니다. 자꾸 싸움치지 마세요. 그거는 가장된 부분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시장님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예. 빈약한 입지를 의식한 정략적 이용. 오 시장의 비판에도 장 대표는 멈출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재선거입니다. 특검입니다. 선거. 서울, 부산 등 6곳뿐 아니라 소청제기 지역을 더 넓히겠다는 방침까지. 소청은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건데요. 충북도 선거인 명부가 없어지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내일까지 문제가 발생한 지역들을 추가로 다 찾아서 저희들이 소청할 수 있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최대한 확대를 해놓고 또 올림픽 공원으로 향한 장동혁 대표. 전국 전면 재선거 주장이 투톱 간 갈등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네,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 어제 잠실 개표소를 봉쇄 중인 시위대의 과격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잘 하라 이렇게 경찰에 지시했죠. 이에 반발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경찰 출동이 걱정된다 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올림픽 공원을 찾았습니다. 잠깐만요. 오늘부터 경찰이 출동할지 몰라서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조금 늦은 시간까지 여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니까요. 그래도 이제 촬영은 여기까지 하시고 제가 이렇게 그냥 시민분들하고 편하게 이렇게 좀 더 시간 보내고 제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해외에서까지 대통령이 강제 해산을 하명하고 어제 서울경찰청장이 폐가망신을 운운하면서 시민과 청년들을 겁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시민들과 함께 이곳을 지키겠습니다. 무도한 강제 진입 시도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서 막아내겠습니다. 화이팅! 예, 저희가 시민들의 목소리까지 살려서 끝까지 들어봤습니다. 사실 장동혁 대표 이 잠실 개표소 집회 현장 마스크 쓰고 검은 모자 쓰고 이렇게 몰래 다니다가 이제는 저렇게 공개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체육단체들이 지금 일을 못한다. 뭐 국제대회 나가야 되는데 발권도 못한다. 항공권. 이렇게 하고 있어서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일을 조정하려는 경찰 공권력에 대해서 좀 악마화하려는 거 아닌가. 장동혁 대표 행동이 좀 그렇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좀 기가 막힌 상황이죠. 어제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회장이 지금 5일부터 지금 여기를 봉쇄 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벌써 열흘이 넘었으니까 업무 공백뿐만 아니라 뭐 하여튼 금전적 피해 액수로 따져도 60억 원이 넘게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 일을 못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공권력 요청을 했잖아요.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동안에는 경찰에서 불미스러운 어떤 상황이나 폭력적인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근처에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점점 갈수록 이 정도가 심해지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제1야당 대표가 지금 저기 가서 왜 모자 쓰고 마스크하고 변장하다가 지금은 얼굴을 드러냈는지에 대한 이유 설명도 없어요. 그때는 왜 그랬고 지금은 왜 저러고 있는지. 그래서 청년들의 분노나 파면 팔수록 선관위가 지금 해왔던 일들이 너무나 황당하고 국민의 분노를 뭐 충분히 지금 유발할 수 있는 일들이 줄지어서 나오고 있는 마당이니까 예. 참정권 어떤 박탈, 그 침해에 대한 권리 주장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충분히 시민들의 마음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체육회장의 어떤 그 체육회 업무가 완전히 방해받고 있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그런 상황이랄지 예. 그다음에 지나가는 이제 경찰이나 또 기자들에 대해서 무슨 권리로 사전에 통제하고 검문하는지 그리고 욕설을 하고 예. 그러니까 내 권리를 주장하면서 타인에 대한 권리 침해랄지 또 불법적인 일탈 행위가 지금 난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든 통제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무리하게 공권력을 투입했을 경우에 또 이 갈등이 폭발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불미스러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 왔던 건데 저는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거기에 불을 지르는 저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어떻게 제1야당 대표가 저렇게 무책임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늘 법무부 장관도 얘기를 했고 김윤석 총리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나의 권리가 중요하듯이 그게 타인의 권리를 또는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방법이 정당화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시위대가 좀 현명한 선택을 해주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명히 참정권 침해에 대한 항의는 합리적인 목소리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정희 의원님, 점차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게 대다수 언론의 현장 취재 결과거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뭐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현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체 선관위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부정선거냐 뭐 이것이 부실 투표냐 부실 선거냐 그거에 대한 거는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 선관위의 이 잘못된 지점을 다 지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근데 저는 이제 공권력이 투입되는 시점이 왜 지금 했어야 했나? 그건 그 유감이에요.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투표권 이 참정권 이 박탈, 그죠? 이 부분은 국민이 아무리 화를 내고 아무리 이것에 대해서 이거를 다시 찾아야 되겠다는 의지는 그거는 꺾을 수 없는 거잖아요. 꺾어서도 안 되고. 근데 지금 다양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아직 정부라든지 국회에서 신뢰받을 만한 행동을 못했기 때문에 저기 현장을 지키고 계신데 불편함이 다소 있는 거는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이 선거 치른 지 10일 만에 공권력 투입이라는 이 카드를 꺼내놓은 거는 저는 너무 노력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이게 안 될 것 같아도 끝까지 정부는 나서서 대화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 안에 소위 말해서 뭐 그 안에 집기가 됐던 그 현장을 활용해야 되는 분들의 그 불편함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걸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시민들하고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저는 10일 만에 지금 이렇게 결정하는 거는 시기상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말씀을 체육단체에서는 또 반박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업무를 못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속보 상황을 좀 살펴보면 오늘 하루 종일 이 잠실 개표소 앞 상황이 계속 급변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중재로 시위대와 그리고 체육단체 그리고 언론 대표 카메라 한 두 개 팀 정도 언론사가 같이 들어가겠다. 모든 과정을 다 촬영하겠다라는 조건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체육단체가 들어가서 이제 업무를 보려고 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시민 한 명이 막아서면서 최종적으로 그 합의도 불발이 됐고 진입 자체가 지금은 불발이다라는 게 현장의 소식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바로 막아서고 있는 그 시민의 영상이고요. 아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그 단체의 관계자로도 보입니다만 이 여성 한 분이 앞을 막아서면서 국민의힘의 중재로 언론사와 체육단체 그리고 집회 참가자 측이 함께 진입하려고 했던 그 시도 자체도 불발로 현재는 결론이 난 상황입니다. 소영주 의원님. 네. 이재용 의원은 좀 공권력이 좀 더 세게 들어간 게 좀 이른 시점 같다라고 지금 평가했거든요. 늦어도 한참 늦었죠. 늦었다. 이건 초기에 대응을 해서 합법적 시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서 유지를 하려고 공권력이 진즉에 투입이 돼서 합법적 시위라는 것은 뭐냐면 목소리 크게 하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뭐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게끔 하면서 합법적 시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권력이 그 질서 유지를 하는 것도 책무예요. 근데 두 손 놓고 있다가 지금 현재 있어서 계속해서 체육회에 있는 우리 선수들이 정상적인 어떤 경기조차도 못하게 되니까 뒤늦게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이 공권력을 요청하고 그다음에 업무가 방해당하니까 출동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게 뭔가 이 시위대에 대한 재갈을 물리려는 거 아니야라고 지금 벌써 얘기하잖아요. 저는 애초에 이 선관위의 참정권 침해에 해당하는 부실 선거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 냈던 분들은 충분히
이 현장에서 합법적 시위를 다 하고 떠났다고 봅니다. 지금 남아있는 시위를 하신 분들은 대부분 부정선거로 조금 더 기울은 분들께서 아예 이 현장을 보전하고 하는데 저는 두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장동혁 대표가 참 나빠요. 이 나쁜 정치인이 왜 나쁜 정치를 하냐면 사실 이같이 이 현장에서 오해하고 곡해하고 선거조작하고 부정선거를 얘기하더라도 국회에서 이거 해결하겠습니다. 저희가 소청도 신청했고요. 이제 중앙선관위와 법원에서 판결 받으면 제 선거의 부정선거가 밝혀집니다. 국정조사도 되고 특검도 되고 심지어는 제가 여당을 설득해서 개헌까지 가겠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해야 되는 게 정치인의 기본 자세 아닙니까? 절차대로 하겠다, 설득해야겠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가서 뭡니까? 경찰이 오니까 제가 막을게요. 하고 부정선거 이 팻말이 적힌 걸 버젓이 들으면서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게 지금 국민의힘 야당 대표에서 할 일인가? 저 부분이 지금 현장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경찰의 태도 자체가 이게 뭐지? 왜 뒷짐지고 있지? 왜 눈치를 보지? 서울청장 보세요. 뭐 폐가망신하겠다? 그런 말하지 말고 현장에 들어가서 공권력을 집행하겠다고 하면 정당하게 법을 어기면 거기에 대해서 공권력을 집행하면서 대한체육회 업무가 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시위대의 눈치를 봅니까? 대통령조차도 선의의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도록 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권력이 한번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으면 이 현장 관리가 안 되면 급속도로 이거를 나중에 손대기가 더 힘들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경찰의 뒷북, 어떤 투입 논란 이런 부분들은 좀 책임질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그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 뭐 맹신하는 분들이 있겠으나 대한체육회에서 펜싱 대회나 아시아에 있는 국제대회를 나가는 선수들은 생업입니다. 선수들은 기량을 여기에서 입증받아서 본인이 선수 생명까지도 유지해야 되는 입장인데 왜 이 사람들이 업무를 방해하는지 저는 합법적 시위 내에서 제발 시위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좀 돌아가시고 아니면은 장동혁 대표도 좀 그 정치인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좀 이렇게 중재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정광지원 분석까지 들어볼게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현장에서 나름 중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사까지 동행해서 체육단체와 집회 참가자 같이 들어갑시다 했는데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막아서면서 지금 진입이 무산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체육단체는 또 업무를 못하는 상황이 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뭐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가 현장에 가서 그 집회 참가자들을 설득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믿을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검증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해당 물품들을 외부로 이송해서 제3의 장소에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집회 참가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려는 노력은 정치권에 모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 자체를 폄하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계를 한 30여 년 전으로 돌려보죠. 87년에 60항쟁이 있었을 때 당시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은 그 잣대를 한번 들이대 보시죠. 공권력이 이렇게 집행하려고 했었을 때 당시에 국민 저항권, 민주화 운동, 독재타도, 호언철폐를 외치면서 했던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대화도 하지 않고 물리력을 동원해서 공권력으로 진압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반발로 민주화 운동이 커진 것 아니겠어요?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일부는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맞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것에 대한 제도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충분한 설득 과정 없이 이거 막아서면 폐가망신 수준의 공권력 방해 혐의로 체포된다. 이런 식으로 으름장을 놓는 것은 저도 이재용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계속해서 대화의 노력은 해야 되는 거죠. 같이 민주화 운동을 했던 세대들 아닙니까? 그 민주당의 대부분의 그 정치인들은 그때 당시와 지금 무엇이 다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 비교를 하는 거는 아예 이 지금 현장을 설명하는 거에 비교가 틀려요. 당시에 독재타조 혼철폐를 했던 그 민주화 운동의 시민들과 그 운동권의 학생들은요 타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집회를 하지 못하게 공권력이 투입되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타인의 권리를 아무런 어떤 법적 제재도 없이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바로잡자고 가는 겁니다. 그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본인들이 부정선거가 있고 이 현장을 보호한다고 해서 펜싱 경기 아니면 대한체육회 선수들에 대해서
그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체 손을대거나 진로를 방해하거나 그다음에 이 직업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권익에 대해서 침해할 권한이 어디에 있어요? 예. 법률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경찰이 정말 좀 이렇게 한심한 게 저 부분에 지금 증거 보존을 한다면 영장을 발부받아서라도 증거를 확보해서 놔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영장에 대해서는 저기서 막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경찰 수사 부분들이 미진하고 현장 상황을 악화시키는 거라서 제가 저분들 욕하는 게 아니라 예. 제발 그 시위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권익을 침해하지 말아달라. 그거는 안 된다는 얘기를 대통령도 지금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 짧게요. 저는 이제 제 지역구가 바로 옆이에요. 예. 제가 산책하는 곳이에요, 원래. 예. 그래서 지나다가 보면은 볼 수밖에 없어요, 그 현장을. 보면은 정말 제가 봤을 땐 대다수가 아이 데리고 뭐 주말에 특히 젊은 분들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시지만 전혀 굉장히 평화롭게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통으로 몰아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게다가 지금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 처음에 공권력 그 경찰이 초기 대응이 미진했다. 왜 그랬을까요? 대통령께서 16시간, 17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공권력이 가만히 있었겠죠. 대통령도 신경 안 쓰는데 내가 못 따라 신경 써.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지금 걱정할 수 있는 우려하는 지점을 선관위가 제공을 했잖아요. 네. 기억하시지만 사전투표함이었나요? 몇 가지가 증거로 남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파괴했다나 파쇄했다나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게다가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20군데가 30군데가 투표용지가 모자랐다. 날이 가면 갈수록 그게 계속 늘어났어요. 장소가.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죠. 예. 저기 그 체육단체한테는 굉장히 죄송하고 지금 안타까운 사정이긴 하지만 이거의 모든 단초를 제공했던 선관위에서 저렇게 했기 때문에 몇몇 시민들이 다수의 시민들이 선관위 못 믿겠고 저기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 인멸이 될 수도 있다는 이 우려를 예. 불식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불식시켜야 되는 건 누구냐? 정부가 해야죠. 근데 정부가 대화 없이 처음부터 공권력을 들고 나왔다? 글쎄요. 그거를 바라보는 시민들 입장에서 답답하지 않을까요? 예. 지금 계속 공권력 투입 시기가 이르냐 늦었냐 그리고 체육단체에게는 미안하지만 계속 봉쇄가 필요하다. 신뢰가 저하됐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공회전하는 것 같기도 한데 사전에 지금, 노력을 했냐? 예. 공권력을 투입을 하면 사전에 정부에서 나서서 저분들하고 직접 대화를 하려는 노력을 진심으로 했냐? 예. 전 그게 없었다고 보여요. 예. 근데 6월 16일이니까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에 약 2주 정도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는 시청자분께서도 각자 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 체육단체가 못 들어가는 이유는 체육단체로 가장한 선관위 직원들이 뭔가를 증거를 들어가서 인멸할 것은 뭐 이런 논리가 추정 또 의심이 깔려 있는 건데 그게 과연 합리적인 의심일까라는 것에는 물음표가 찍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 판이 길어지면 본인에게는 뭐 좀 쉽게 말해서 남는 장사가 될 거다 이런 평가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미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올라탔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의 대표직을 연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치 굉장히 정당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애초에 참정권 박탈, 참정권 침해라는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순수하게 분노하고 권리를 주장했던 이 내용들이 이 부정선거론자들이 그냥 함께 가세하면서 굉장히 흐려진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아서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회나 주장에 대해서 순수성이 많이 훼손됐다라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민적 지지와 동의를 얻지 못하면 이거는 성공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장동혁 대표가 뭐라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특검보다 국정조사보다 먼저 재선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선동했기 때문에 그 기름을 부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국조특위도 합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통과시킬 거 아닙니까? 검경 합수부에서 중앙선관위 압수수색도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 지금 막아서고 있는 이 개표소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증거를 보존하는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냥 하염없이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보면서
권리가 침해되는, 그리고 대한체육회에서 일을 못하고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그냥 방치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예.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유승민 체육회장도 나서서 공권력이라도 좀 투입해달라고 요청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한 열흘 지나서.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좀 나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빨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조사와 결과물을 내놔야만 진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저 장소에 대해서는 공권력이든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통해서 빨리 조금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참고로 국정조사가 여야가 합의가 됐죠. 그래서 18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이재용 의원님.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 긴급 최고위원회 열고 재선거 소청을 하겠다고 의결을 했습니다. 네. 이 말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다시 선거를 붙여보자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아니 국민의힘이 아니죠. 국민의힘의 장동혁 지도부는? 장동혁 지도부 그쵸. 장동혁 대표와 그 주위에 있는 몇몇이겠죠. 예. 그거는 누군지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고 뭐 황당한 얘기죠. 그리고 일단 지금은 우리가 어쨌든 간에 원내대표를 신임 원내대표가 이제 일주일 전에 예. 이제 투표를 통해서 되지 않았습니까? 어제 대변인이 얘기한 수석 대변인이 얘기한 부분을 가지고 원내대표가 바로 반박을 했어요. 그런 예. 얘기한 적 없다.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서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그런 언쟁이 왔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오세훈 시장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장동혁 대표가 이 순수하고 진짜 국민의 참정권이 침탈당한 이 사태를 가지고 예.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 같은 느낌을 너무 예. 강하게 받기 때문에 글쎄 어제 얘기 나왔던 거는 좀 황당하다. 다시 한번 그렇게 황당하다. 말씀드릴게요. 네. 장동혁 지도부가 주도해서 국민의힘이 일단 선거 소청을, 즉 중앙선관위에 불복을 제기하는 절차죠. 이걸 여기서도 결정이 안 나면 이제 뭐 재판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연히 반응이 궁금합니다. 뭐라고 했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죠. 지금 당내에 흔들리는 리더십, 당내의 빈약한 입지를 의식한 다분히 정략적인 이용이다. 의원총회를 거쳐서 총의를 모으는 게 선행이 돼야 될 사안인데 선행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도부에서 결정한 문제라든가 또 원내대표께서는 의견을 지금 좀 달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지도부 내에서도 통일된 의견이 아니라면 이건 그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참정권 보장 또 정상적인 선거에 대한 열망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예,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는 이 소청을 제기한 자체가 뭔가 정말 이 재선거에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다라고 방금 오세훈 시장은 평가했습니다. 서영주 의원 네. 보시기에는 이 해석에 동의하십니까? 정치권에 오래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예. 장동혁 대표의 이와 같은 뭐 전체 재선거, 서울을 포함한 예. 재선거, 이게 본인의 이제 흔들리는 지도력을 잠시 유지하려고 하는 생명 연장의 행위인 거는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근데 이제 서울은 본인들이 이긴 곳 아닙니까? 예. 사실 이긴 곳 중에 왜 오세훈일까? 본인에게 사실 조금 그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양양자 최고위원한테 좀비라는 표현을 최고위 때 들은 것 같아요. 예. 좀비의 특성이 일단 배가 고프면 아무나 몹니다. 그러니까 뭐 아군 접근 없이 물죠. 예. 살고 봐야죠. 저는 그런 전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빗대어서 양양자 최고께서 좀비라는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네. 오세훈 서울시장도 사실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이거 너무 뭐 하는 짓인가 싶을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 서운할 수밖에 없냐면 대구하고 경남도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과 투표용지 부족이 있었던 예. 지역이거든요. 거긴 빼요. 그러니까 대구 경남은 빼고 사실상 서울이라는 이 지역에 있어서
본인을 살게끔 한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음에 들지 않나? 자기 편이 아닌가? 라고 해서 좀 사실 재선거를 주장하는 지금 상황처럼 보여서 지극히 정략적이면서도 굉장히 장동혁 대표에게는 다 계획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웃음밖에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오세훈 시장도 방금 꽤 길게 얘기했지만 요약하면 이게 뭐 하는 거냐라는 정도로 요약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소영주 의원은 분석하셨습니다. 지금 정강재 김유정 의원께도 여쭐 건데요. 요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정점식 원내대표가 어제 이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의 결정이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재선거 소청을 하기로 한 결정이 나온 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이거 뭐 직접 재선거를 위한 소청이 아니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확인하는 차원에서의 소청이다. 사실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정광재 의원님. 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점식 원내대표는 또 장동혁 대표와는 거리두기를 하는 건가요? 뭐 일종의 그 메시지는 다른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부장판사 출신입니다. 이번에 선거 무효 소청을 통해서 과연 전면 재선거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런 확신은 갖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본인의 정치적 리더십을 연장하려고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혹에는 상당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단기적으로는 장동혁 대표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러니까 선거 소청이라든가 선거 무효 소송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당대표직을 이어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이게 현실화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적으로 강하게 주장했었던 전면 재선거를 선거 소청이나 선거 무효 소송에서 이뤄내지 못했을 때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까지 함께 장동혁 대표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본인의 직을 걸려고 했었을 때 다른 사람도 직 걸고 같이 투표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본인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전면 재선거 이뤄내지 못하면 그거 달성하지 못하면 당대표로서 리더십 완전히 상실되는 건데 그러면 그때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겁니까? 저는 이 방법은 정말로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결국에 끝이 보이는 그 결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대다수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방식으로 본인의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 당대표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김유정 의원께는 이 장면을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질문 드릴게요. 지금 오늘 오전에요. 언론사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헤드 테이블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 이렇게 3명이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언론에서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장동혁 대표와 더 거리두기를 하다 보면 한동훈 의원까지도 같이 만나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조금 먼 예측까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못 만날 사람이 만난 건 아닌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언젠가는 만나게 될 사이들인 것 같고 또 정정식 원내대표가 당초에 친윤이라고 그 예상했던 것과 달리는 장동혁 대표하고 약간의 거리두기도 했다. 그게 그 원내대표 표를 얻기 위한 득표 전략이었을지는 몰라도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 그 선관위에 어차피 선거 끝나고 2주 이내에 소청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날짜가 의총열 시간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최고위 수석 대변인의 이야기나 원내대표 이야기나 뭐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일단 선관위의 판단을 받아보고 거기서 결정을 뭐 안 된다고 하면 뭐 못 하는 거고 아니면 이제 소송까지 가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재선거라고 무조건 지금 장동혁 대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그거에 대한 상당한 조금 불편함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선관위에 좀 상황을 한번 물어보자라는 거에 따른 설명까지를 그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설명도 하고 통화도 하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말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다들 정략적으로 정무적 판단 하에 막 이렇게 얘기하고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는 이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또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도 올라갔네? 막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은 굉장히 심기 불편하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어찌됐건 6만 표 이상으로 이겼는데 또 이런 생각할 거고. 그 중간에서 원내대표는 뭔가 끼인 상태에서 이쪽 저쪽 다 그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모습처럼 저는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장동혁 체제가 지금 상황에서 쉽게 무너질 것 같지도 않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금방 붕괴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드네요. 이 모습을
빌어서 생각을 해보면. 예, 오늘 아까 백다 앵커 브리핑에서도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기자가 서울시장 선거를 부정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다 하니까 정점식 원내대표가 그거 과장됐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자꾸 싸움 붙이지 마세요. 이렇게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가운데서 약간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도 했습니다. 과연 장동혁 대표가 소청을 한 이유는 그냥 정말 정치적인 재선거라는 키워드를 자신과 더 오래 갖고 싶어서인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지 좀 더 지켜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비슷한 답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긴 합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